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55%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하다면은 굉장히 과하게 올랐던 부분, 그래서 오늘 크게 뻗어나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미국 시장 조정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 강세가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또 다른 기회, 평당 관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저가 매수에 정말로 좋은 기회였다라고 보면은 시장을 지금 편안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HM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뒤통수를 안 맞겠다라고 하면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EM택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신고가 돌파 나오면서 70% 가까이 수익적인 부분을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믿고 같이 매수를 하신 분들 수익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꼭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분석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EM택을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얼마에 추천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 24,100원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모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12월 21일 날 제가 영상에서부터 쭉 12월 11일 12일, 13일 모든 영상에서 EM택 이거 계속해서 사셔야 됩니다.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4,100원 이하로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딱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얼마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너무 높이 올라가서 시계를 좀 옆으로 뺄게요. 42,250원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정말로 큰 폭으로 우리는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M택 같은 경우에도 다 24,100원부터 우리가 딱 선을 그어서 놓고 보면은, 자 24,100원, 자 얼추 이 정도에서 잡아놓고 여기서 또 이렇게까지 해 놓고 보면은, 자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사신 분들은 수익적인 부분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략 75%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M택을 뒤늦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54%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55%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저를 믿고 처음부터 쭉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70%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EM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추천을 드렸냐, 그냥 전자담배니까 추천을 드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아이고 조금만 넘길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너무 많이 넘겼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한다라는 글 자체가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분기 사상 최대 매출 전망,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의 희소성 자체가 너무나도 높아졌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결국에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보다 안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갭으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이 굉장히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적에 대해서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 가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선택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 결국에는 오늘 또 추가적으로 4%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예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도 끝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수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예 지수를 빌미로 주가가 내리면은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27만 5천원 이하로 사세요 모아가세요, 빠지는 거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는 평단관리에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1월 20날부터 추천을 계속 드렸어요. 빠지는 거 겁먹지 마시고 사세요, 빠지는 거 겁먹지 마시고 사세요. 결국에는 어때요? 지금 26만 7,500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빠졌을 동안에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거를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기대감 자체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빠질 때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있게 더 사서 평단관리해서 편안하게 내 순서를 기다리겠다. 그럼 결국에는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당연히 빨리빨리 먹고 단타로 돌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VIP방 같은 경우에도 기산텔레콤을 제가 오늘의 단타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기산텔레콤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뭐 16% 지금 고점 자체를 보면은 뭐 18%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모멘텀을 보고 단타로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 따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안정적인 포트를 구축을 해놔야지만 그래도 단타를 쳐도 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린이 모집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단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산텔레콤을 단타로 추천을 드렸던 부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맥널티라든지 T사이언티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타를 하고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모아가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주린이 분들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 그대로 맞춰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선착순 딱 20명만 받을 거예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어차피 시장 자체가 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베스트인 시기다. 그리고 회비를 저는 확 낮췄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비 정도는 충분히 저는 다 뽑아 드릴 수 있다, 믿고 오시면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착순 딱 20명만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하루 빨리빨리 참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오늘 너무나도 뭐 상승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미국장에서 우리가 봐야 됐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하락적인 부분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랑 관련을 해서 러시아의 철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랑 나토가 검증할 수 없다고 철수보다 오히려 전방으로 더 전진 배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위협이 여전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긴장감이 다시 고조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러시아랑 이제 양측의 마찰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전쟁 가능성까지는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도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다. 지금 미국 소매 판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뭐 3.8%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어제 발표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를 하면서 개선세를 좀 나타냈고 경기 회복 자신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소매 단계 총 판매액의 인플레이션 조정치 변동을 측정을 하는데, 이 전체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미달러화 가치라든지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로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월 연준도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도 빠른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은 됐기는 했지만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제지표 개선이라든지 긴축 정책에 대한 압박이 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고, 시장이 우려했던 이 최악의 시나리오 자체는 좀 비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는 있지만 투자 심리는 다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실적주 위주로만 매수를 하셔야 된다. 뭐 단타는 별개라고 쳐도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정말로 실적적인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더 자신있게 더 사면서 평단을 맞춰고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포트 내에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하락장에서는 내리밀다가 하루 반짝 지수가 급등을 할 때 뭐 더 할 거는 없어요. 할 게 없는데, 하락장에서는 일단은 뭐 하락이 멈추고 지수 자체가 횡보를 할 때 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동종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다시 말해서 뭐 시가총액이 높고 돈 잘 벌고 성장성이 높은 건강한 종목들로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 특정 섹터가 테마성으로 움직여야지만 여러분들이 먹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보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라고 시장에 대해서 맨날 자세하게 읽어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저랑 하면서 남들보다는 편안하게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런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혼자서 끙끙 싸매고 앓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좀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인데 정말 비싸지 않아요. 솔직히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데 가보면 1개월에 100만원 200만원짜리 이런 데가 수두룩 빽빽인데, 단순히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낮췄다라고 해서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회비 가지고 등골을 빼먹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회비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이거 주식 걱정되는데 회비는 뽑을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회비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뽑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고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HMN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10%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발 물류 대란 우려 속에 뭐 이슈를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HMM 실적 나온 것들을 딱 놓고 보면은, 아시아에서 미주 서안으로 향하는 향로의 점유율 자체는 19년도에 7.3%에서 6%로 낮아졌던 부분이 있고, 미주 서안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향로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8.7에서 7.8%로 좀 줄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복이 크면은 클수록 원가 경쟁력 자체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최근에 3년간 유럽계 선사들이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하지 못했을 때 HMN 같은 경우에는 대량 발주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경쟁력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함에 따라서 당연히 컨테이너 신조가도 오르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컨테이너선을 저가로 매입을 했던 HMM의 경영 전략이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실적이잖아요. 4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조 6,600억원, 순이익률 자체가 59.9%고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2조 5,287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보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한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의 성장 둔화세는 조금은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망 정체 현상이 2022년 중으로, 올해 중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용 측면에서는 황화 물류비의 증가세를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항만 입출
육출항비, 그 다음에 하역비, 운송비 이런 것들을 좀 증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연료비 인상이라든지 소모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선대의 스크러버 설치율 자체가 83%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유 항유의 사용 비중 확대를 하게 해서 좀 연료비의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선사 간의 서비스 차별성이 낮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은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절대적인 구조다. 그래서 과거의 글로벌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치킨 게임, 오징어 게임을 벌였기 때문에 저가 운임을 견디지 못해서 대다수의 해운사가 파산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한진해운도 그런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 해운업계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고 선제 투자를 통해서 선봉량 점유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워낙에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더 끌고 가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